네,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거의 개인들이 기대감에서 공포감으로 다시 바뀌는 뭐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약간 어설프게 반등 나오는 것과 좀 갭떠가지고 양봉으로 좀 끝나는 것 두 가지의 중간 정도로 끝났어요. 뭐 어설펐다기보다는 좀 더 셌지만, 그러니까 어제 살짝 양봉 이렇게 가운데 만들어주는 뭐 그게 약간 어설픈 양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강하게 좀 치고 달리는 것도 그러기에는 또 좀 모자랐고 저항대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 좀 애매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기본적으로 4% 밀고 2.95, 3% 가까운 반등이 나와서 개인들은 어쨌든 안도감에 기대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굉장히 대량 물량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관없이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솔직히 외국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뭐 강하게 일단 매도를 또 날리면서 해외 시장, 다른 아시아 시장이 튼튼하게 받치는 구간에서도조차 우리나라만 별도로 강하게 밀렸습니다. 근데 뭐 공포지수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상태예요.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도 지금 보면은 2차 N자 파동을 좀 그리면서 완전 급등해가지고 오늘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오는 뭐 그런 정도로 마감해서 사실은 최고점 징후가 나오긴 합니다. 최고 24의 변동성 지수를 보여하는데 거의 최고점에 보통 이 정도 라인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지수 자체만을 볼 때 다 온 거예요. 사실 이때 2015년도에 더 크게 했지만 이때는 왜 변동성 지수가 급등했다가 내려올 수 있었냐면은 지금은 사실 오랜 좀 더 두터운 기간 동안 찔끔찔끔 찔끔찔끔도 아니죠. 사실 2, 3%씩 계속 내려오다가 오늘 뭐 3, 4% 이렇게 내리꽂고 이런 게 좀 지속되는 시간이고, 사실 이렇게 폭등을 했던 시기는 사이드카를 걸 정도의 어떤 7%를 내린다든지 막 6, 7% 시장이 쫙 하단부로 막 5, 6%, 7%막 엄청나게 급락시켜서 밑꼬리를 달고 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 28포인트, 25포인트 이상 변동성 지수가 급등합니다. 그때가 이런 라인이고, 이때는 이제 바이오 장세가 처음으로 코스닥이 박스권 돌파해가지고 코스닥 모두 바이오의 어떤 바이오 화장품의 엄청난 대상승기로 새로운 가격을 처음 볼 때 가다가 폭락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변동성 지수가 급등했었던 때고, 또 중간중간에는 뭐 이제 브렉시트 때나 뭐 그 트럼프 힐러리 그때 선거 때 최순실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지금 변동성 지수가 계속 공포 지수가 올라갔던 구간을 겪고 있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대형 5% 이상의 6% 이상의 사이드카 걸고 막 이 정도의 엄청난 대폭락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동성 지수가 25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소보다는 사실 심리적으로 더 지쳐 있는 거죠. 사실 이 구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얼추 다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서 더 가봤자 뭐 25, 28 한번 쫙 찍고 오는 걸 테고, 어쨌든 이 이상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내려오는 시기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되는 거고, 강한 반등이 어느 정도 한동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변동성 지수 자체로는 그냥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을 보고, 그럼 얼마나 또 걸릴까? 여러 가지 또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사실 오늘 미국 증시가 약간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어제 일단 방송 내용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또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사실은 오늘 일찌감치 이게 끝내려면은 변동성 이게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쫙 달아줬어야 합니다. 잠깐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봐서 사실 이걸로 좀 마감을 지으려면
이게 어떻게 올라오든 간에 이렇게 밑꼬리를 한번 달아줬어야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야만 우리나라 시장도 시작을 좀 달리 했을 거고, 하단부를 확실하게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투매를 겪고 안정화되는데 조금 더 용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단부에 이제 한 번 더 이 음봉으로 밀어놨던 걸 이탈할 수 있다는 그 이제 불안감과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뭐 1.78% 뭐 2% 가까이 밀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이제 시장이 더 악화가 됐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1%대 초반 정도 선물 지수가 밀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종료가 된다고 하면 시작가가 여기서 한 밀려 있는 7,200포인트대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장중에 미국장이 장중에 밀릴 수가 있어요. 자, 장중에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고 주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밀려서 끝나는지가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 일단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식으로 밀려서 끝났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 지나서 우리나라 시장은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정도에 어떤 이 흐름을 겪고 나서 이제 완전한 전환점을 만들러 갈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왜 한 번 더 밀어야 된다고 보냐면요, 이 파동만큼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이게 또 와줘야 돼요. 거의 비슷하게 또 와줘야지만 어떤 기술적 파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단부를 강하게 자는 동안에 찍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장 좋은 케이스로 끝나는 경우, 가장 좋은 케이스로 끝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장중에 잘 때는 내려왔는데 개파락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다 끌고, 죄다 끌고 종가를 마감시킨 경우, 가장 좋은 케이스가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으면 사실 양봉으로 강하게 이렇게 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럴 확률은 거의 낮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이 있다는 건데, 거의 이건 낮고, 그냥 조금이라도 들고 올라오면 성공입니다. 거의 조금이라도 들고 와서 뭐 이렇게 마감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날 전환점 찾는 것도 이 정도면은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7,000포인트를 이탈하면 좀 확실할 것 같아요. 여기 7,000포인트까지 이탈을 해주면, 여기도 우리나라의 코스피로 치면은 2,000포인트에 해당하는 느낌일 거예요. 나스닥이 7,000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느낌은 이제 코스피 2,00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650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이탈해서 막 6,900포인트 에서 막 6,970 막 이렇게 봅니다. 6,980 이렇게 봐요. 자, 이 느낌은 우리나라가 1,997 이렇게 보는 것과 647 뭐 이렇게 보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648 이렇게 보는 거.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될 거예요. 이 느낌이랑 같이 가야 이제부터 한동안의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시장은 어쨌든 거의 다 밀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 전에 팔았어야 돼. 이렇게 2차 파동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나와도 뭐 나오다 말 것으로, 이 정도까지 골팔 것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뭐 끌고 온 것도 있는데, 시장 전체가요. 뭐 우리는 뭐 증권사나 뭐든지 다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패닉 장세가 나온 거잖아요. 거의 10년 만에, 2008년도에 2007-8년도에 만든 수준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그 10년간의 그 2009년부터의 10년간의 이런 정도의 한 달 내내 이 정도 수준의 폭락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다들 패닉이고 오버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처가 증권사나 뭐 어떤 금융사에서도 지금 대처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일단은 갭이 오늘 미국 시장이 개파락을 해가지고 이 정도 개파락에서 그냥 이대로 그냥 아침에 이렇게 이걸 이탈하지 않고 올려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나올 확률은 적지만 나와도 이거는 괜찮은 게 될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여기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저점 7,000포인트 저점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면 되니까 사실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이러려면 아예 애초에 더 끌고 와서 이 음봉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자, 이 세 번째 케이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시장이 대신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요 조금 편안하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편안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처럼 갭 떠가지고 또 밀렸다가 뭐 힘들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 케이스는 이제 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더 끌게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 만약에 가장 좋은 케이스에서 미국 시장이 가장 좋은 케이스로 나온다 하면 이 폭락장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자, 가장 좋은 케이스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열렸다 하면은 밑골을 쫙 달고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어디서 시작할지 비슷하게 시작할 거예요. 갭 떠가지고 우리는 이런 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미국 시장이 하단부로 빠지는 걸 다 겪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빠질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빠지더라도 밑골을 달 겁니다. 장중에 마지막 개인들이 만약에 아침부터 막 매수해가지고 막 달려든다면은 빠지는 구간에 있어도 여기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밑으로 더 찍어줘야 확실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준과 이 수준이 거의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만 강한 반등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650포인트를 이탈하는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위에서부터 찝었고, 요거 처음에 이탈하던 여기 라인부터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첫 장대 음봉이 떨어지던 시절. 이게 얼추 650포인트라고 647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구간에 사실 터치를 해주는 게 더 나중을 위해서는 더 좋아요. 아예 그냥 빼놓고 가야 이 파동을 거쳐서 올라올 겁니다. 이 파동을 거쳐서 만약에 세 번째로 완전히 대세 하락점 2008년처럼 가서 이 파동을 한번 더 내려간다 치더라도 이 리바운딩을 주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리바운딩 줄 때 이거는 진짜 대세 하락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면 이렇게 완전히 고꾸라지겠다 하면 여기서 판단해가지고 모든 주식을 청산해서 완전 하락에 베팅을 하는 매매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공을 튀겼을 때의 느낌처럼 다시 튀어 올라오는 그 위치를 기다려야만 되는 위치까지 온 거예요. 이미 개인들이 지금 언제 포기하고 파냐가 다 이 자리인 겁니다. 언제 포기하고 파냐. 원래는 오늘 많이 팔아줬어야 됐는데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금요일에 좀 생각보다 많이 팔았죠. 금요일에 뭐 5천억 수준의 매도가 나왔으니까 솔직히 하루 5천억이면 개인들도 조금 오버해서 판 건 맞아요. 나눠서 팔아야 되는데 좀 오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다시 채워준 거고, 채워준 만큼 또다시 월요일에 충격을 주면은 또다시 오늘 판 만큼은 또 매도 나오면 또다시 5천억 위치가 되겠죠. 매도 토탈. 그런 상태에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총 5천억을 나눠서 팔면 1조 원 정도가 될 겁니다. 1조 원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 진짜 본격적으로 하락을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서서히 이제 완전히 안정세를 갈 건지,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모든 종목들 거기서 위치를 판단해서 자를 거 자르고 막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단기 매매를 하거나 하여튼 거기에 맞게 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지나가야 돼요. 지금은 일단 지나가야 되고, 이 리바운딩이 적어도 나오지 않고 쭉 추락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제동이 걸리게 마련이고, 일단 지금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10년 만에 처음 겪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락 수준이 10년 전에 나왔던 수준이랑 거의 맞먹는 정도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연속적으로는 그것보단 약하지만 당연히 이때는 말도 안 되는 서브프라임 때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거의 이거의 반 정도는 버금간다고 봅니다.
3분의 1 정도? 지금 위치가 떨어진 상황이 보면 이때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깊게 본다면은 이 정도잖아요. 여기서 거의 요 정도까지 떨어진 거랑 거의 얼추 흡사해요. 절반 수준 온 거예요, 거의. 올해가. 그리고 이번 달만 하더라도 이거 주봉으로 볼까요? 자, 이번 달만 하더라도 사실 이번 달이 여기서부터 여긴데, 그쵸? 이때 서브프라임 때 이때 단기간에 떨어진 것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뭐 좀 더 떨어진다고 볼 때 거의 금융위기 때 파동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그때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결정적인 이 하락폭까지 본 거고, 기간으로 치면은 지금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처음 보는 수준인 거예요. 최순실 때랑 비교도 안 됩니다. 2011년 이거 비교도 안 돼요. 이거 이렇게 2015년 짧게 본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오버한 만큼 이때처럼 뭐 강력한 상승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더 많이 빠졌을 때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얘가 어떻게든 빠져서 다시 달리든 못 달리든 그건 나중 문제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리바운딩 장세가 일단 무조건 나옵니다. 그거 나오고 나서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 나오고 나서 진짜로 한 번 더 거쳐가는지 아니면 받쳐서 올라가는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11월부터 연말까지 중요할 것 같아요. 11월 언제 이제 미 중간 선거까지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요 때가 이렇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이때가 정말 개인들이 다시 이때 팔겠죠. 당연히 팔 돈을 달려들기 가장 좋은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판단을 좀 해서 지금의 충격 파동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이제 결정을 해서 매매의 전반적인 방식을 다 바꿔야 돼요. 만약에 진짜 저기서 추가 한 번 더 하락하면 진짜 이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500포인트대로 다시.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코스닥은 500포인트대, 뭐 코스피는 뭐 1800포인트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아무래도 기업이 지금까지 성장한 게 있는데, 아무리 뭐 미중 싸움이 있고 막 금리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방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자체는 솔직히 반등해서 안정화되는 게 좀 더 높다고 보고, 혹시나 그때 가서 뭐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판단할 거 판단해서 봤는데 위험하다, 한 파동 더 지금 떨어졌던 것만큼 또 떨어지겠다 싶으면 여기서는 완전히 전략을 바꿔서 매매 전략을 다 바꿉니다. 다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기다려 볼게요. 지금 그건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제동이 걸릴 거예요. 그게 11월 초에 걸릴지 다음 주에 걸릴지. 다음 주는 또 한 주 내내 강세장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한 주 내내. 이번 주는 뭐 내리꽂았지만 다음 주는 내내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됐어? 잠깐만요. 자, 한 주 내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주 내내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주 그 이상으로. 자, 이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 최대한 이 구간에서 최대한, 물론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왔다 갔다 하겠죠. 음봉 나왔다가 뭐 이 구간에서 최대한 우리가 결정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올라와서. 네, 그 다음에 진짜 떨어지면 이거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하여튼 시장은 지금 이렇고 수급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수급 상황을 볼게요. 자, 오늘 마감 수급은, 자, 개인들이 주말 앞두고 조금 던지고 나갔어요. 이게 사실 크로스를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크로스를 기다렸잖아요, 여기. 그쵸?
요거 개인들이 이렇게 팔아주고 지수는 이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요 크로스를 기다렸는데 그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기대했는데 그렇죠?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의 움직임은 무효입니다. 무효. 거의 오늘 뭐 얘가 저점을 잡았다 아니면은 뭐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판단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끝난 그냥 하루 투신이 몸살이고 있는 것 정도. 외국인들도 어제 들어온 거 어제 물론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오늘 그냥 관망하고 그냥 매도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은 그래도 좀 줄이면서 끝났어요. 오늘 굉장히 1300억대까지 매수를 하면서 와 이거 좀 심하다 싶었거든요. 개인들이 1300억 매수하다가 거의 한 9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줄이면서 끝났으니까 월요일에는 이거 물량 다 뺏어가면서 어디야 이 투신들도 매수 좀 강하게 들어오고 이거 좀 뺏어가면서 다시 뭐 1, 2천억대 매도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미국장이 어떤 스타일로 펼쳐지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월요일장은 이제 흐름이 있을 거고 월요일은 조금 이번에는 항상 월요일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근데 미국장 상황에 따라 월요일이 강세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좀 이제 공포지수 자체가 보면은 이미 오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종목이라고 보세요. 이거 종목이라고 봤으면 이거 매도 타점 급등주 매도 타점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매도 타점이라고 웬만하면은 고점에서 찍고 매도하고 뭐 더 가는 거는 뭐 보통 욕심 안 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짧게 단기로 다시 하던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들이 언제 지고 떨어지느냐, 지고 언제 포기하느냐 싸움이에요. 이거 다 나왔어요. 쭉쭉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다음 폭락장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안정화돼서 원래 가장 평온한 시기가 여기 14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 가장 평온한 시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안정화되면서 천천히 받치고 있을 겁니다. 우상향하면서. 일단 공포지수까지 급등한 거 보여드렸고요. 변동성 지수. 이 정도면은 다 N파동의 그 한 파동만큼 끝까지 올라갈 만큼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 거의 마지노선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장은 그래도 다음 주가 확실하게 뭐 전약 구강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오늘 사실 이번 주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전약 구강으로 좀 마무리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밤 미국장도 좀 원하는 대로 좀 제대로 그냥 아예 밀어버리고 올라오거나 결정타를 한번 날려가지고 좀 빨리 이제 좀 정돈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좀 가장 힘든 한 주였죠. 뭐 지금까지 내려온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속도와 그렇죠. 이미 다 내려온 위치에서 이미 폭락이 나온 시점에서 이제 더 폭락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번 주가 가장 극심하게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기까지 버텨오고 이겨내신 이상 힘내시고 다음 주부터 강한 반등장을 한번 빠르면 다음 주 뭐 11월까지 해서 반등장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푹 쉬시고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